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건물주 위에 배당주 주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킨 분들은 주식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대체주택을 활용해서 7년 동안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 놓았으면 더 이상 주택수를 늘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규제 지역의 매물들은 상승력이 떨어지며 양도세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죠. 또 혹시나 조정장이 오게 되면 비규제 지역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리스크입니다. 만약 투자는 하고 싶은데 주택수를 늘리는 게 부담이라면 억지로 비과세 요건을 깨기보단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에는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식도 배당주와 성장주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배당주, 차익형 부동산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장주. 저는 근로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시세 차익형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포트폴리오를 차익형으로 가져가게 되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별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을 위해서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배당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정점은 바로 건물주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보다 배당주 주주가 되는 게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왜 배당주가 수익형 부동산보다 더 매력적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꼬마 빌딩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도 최소 7억에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좀 더 싸게 매수 가능한 물건도 있지만 이런 꼬마 빌딩의 경우 보통 지가가 상승할 확률이 낮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매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는 단돈 몇만 원으로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이 높다. 강남 꼬마 빌딩의 경우 2.5에서 3% 정도의 수익이 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4에서 5%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꼬마 빌딩 중 6%의 수익을 내는 매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6%에서 7%의 고배당을 주는 주식은 많습니다. 여기서의 수익률은 레버리지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익률입니다. 세 번째, 관리 포인트가 없다. 건물주가 되면 여러 명의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됩니다. 공실이 나면 복비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수리도 해줘야 합니다. 월세가 밀리면 독촉을 해야 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주는 이러한 관리 포인트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취득세, 보유세가 없다. 건물주의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배당주는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다섯 번째, 환급성이 뛰어나다. 꼬마 빌딩은 통짜로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원할 때 바로 환급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강남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며 그 외의 지역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배당주의 경우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꼬마 빌딩과 배당주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억으로 살 수 있는 꼬마 빌딩은 거의 없지만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레버리지를 제외한 순수익률을 말합니다. 강남 꼬마 빌딩은 2%에서 3%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1월 28일 주주 환원 정책에서 발표한 새로운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한 주당 1,440원이고 앞으로 나올 특별 배당도 올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올해 받는 특별 배당을 3년으로 나누면 526원이죠. 1,440원 더하기 526원은 1,966원입니다. 이것을 삼성전자 후 종가 74,000원으로 나누면
2.6%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더 높은 배당률이 나오겠죠. 월세나 배당으로 받게 되는 연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15.4%를 적용해야 되는데 임대주택 미등록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소득 필요경비 50%, 임대소득 기본공제 200만 원을 해서 32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20만 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세후 월 수익은 강남 꼬마 빌딩은 66만원, 삼성전자는 54만 9천원이 됩니다. 주식은 증권 거래세만 떼면 되는데 빌딩은 이 외에도 취득세, 보유세 등이 추가로 나가며 공실 위험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관리업체를 고용하면 관리비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강남의 지가가 계속 오르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성장성이 큰 주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참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도권 꼬마 빌딩과 고배당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도권도 레버리지 없이 한 4에서 5%대면 일반적인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배당주는 약 6에서 7%의 배당이 나오는 주식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이 3억이라면 수도권 꼬마 빌딩은 세후 106만원, 배당주는 137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꼬마 빌딩은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만 따지면 고배당주의 압승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보니까 고배당주도 나름 매력적이지 않나요? 만약 6에서 7%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는 주식이 있다면 이 또한 괜찮은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복리 7%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일까요? 원금 5천만 원에 매달 100만 원씩 적립이 가능하다면 22년 뒤에 8억이 완성이 됩니다. 8억이 되면 매년 4천만 원씩 뺏어 써도 원금이 보존되는 금액입니다. 저도 아직은 노동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성장성이 큰 주식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은퇴가 다가오면 저도 배당주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매년 6에서 7%의 수익이 가능한 황제 배당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